다음으로 한국의 제례는 조상을 살아계시듯이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배웅하는 의례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례서인 주자가례를 보면 제례를 크게 6가지로 제시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관행은 이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혼합되면서 제사의 의미나 형식은 변형되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마다 4대 이하의 조상에게 올리는 사시제인데, 한국에서 사시제는 설, 한식, 추석과 같이 주요 명절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가정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차례는 기제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조제로 매년 음력 11월 동지에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시조제는 전체 성씨의 시조에 대한 제사도 있지만 이 시조의 후손 중 일부가 번성하여 팔을 나누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천지위의 조상신이 되면 독립된 팔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종족에서 분파해 나온 시조에 대한 제사, 파시조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시조에 대한 제사는 주로 10월에 시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제 때 시조에 대한 제사만 모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조제를 곧바로 시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입춘 5대조 이상의 조상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주로 10월 전후로 많이 행하는 흔히 시제라 부르는 관행과 관련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제 때 시조를 모시기 때문에 시조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제가 없더라도 대개 5대 이상의 조상 묘소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자가례에서 말한 입춘제에도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음력 9월 중 날을 택해 장자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4대조까지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지금도 가장 많이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4대조까지 지내지는 않더라도 보통 부모님에 대한 제사 혹은 기념식은 잊지 않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묘제로 3월 상순에 무덤에 가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묘제의 경우 특별히 모셔야 하는 조상의 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묘제는 명절에 집에서 제사를 올린 뒤에 묘소에 가서 다시 예를 올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흔히 성묘라고 합니다. 이때는 차례와 기제사의 대상이 되는 4대 이하 조상의 묘소를 다닙니다.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10월에 지내는 시제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는 참 제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사가 너무 많아서 제사 날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기일비만기를 만들어 조상의 제삿 날짜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수차례, 1년에 수십 차례 있는 제사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자가례의 제례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제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양한 제례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제사의 절차와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4대 봉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를 말합니다. 4대의 조상은 고조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기제사의 절차를 주자가례를 참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기제사를 지낼 때 후손들은 양의 위치인 음양의 위치에 따라서 양의 위치인 남쪽에 서서 북쪽에 있는 신주를 향합니다. 신주는 남자의 위치가 서쪽이고 여자의 신주는 동쪽인 반면에 자손들은 양에 속하는 남자가 양의 방향인 동쪽에, 음인 여자는 음의 방향인 서쪽에 섭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양과 음의 위치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강신례는 조상신을 부르는 절차로 향에 불을 붙이고 땅에 술을 붓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향에 불을 붙이고 술을 붓는 것을 각각 분향과 뇌주라고 합니다. 분향은 불과 연기는 모두 양의 기운을 만들어 양인 하늘과 혼을 향하는 의례입니다. 이와 달리 술을 땅에 붓는 뇌주는 음인 땅과 백을 향한 제의가 됩니다. 이때 한 잔의 술을 3번에 나누어 모래나 흙 위에 띠풀을 묶어 놓은 곳에 붓습니다. 술을 모에 붓는 것에는 땅과 백에 대한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술이 모를 통과하여 맑은 술로 걸러지게 했던 습속이 남은 것이며 땅의 곡식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신례를 하고 신주에 절을 하는 참신례를 마치면 초원례, 아헌례, 종헌례로 3차례 술과 구운 고기를 올립니다. 구운 고기를 적이라고 합니다. 이어 조상신이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는 유식례, 신을 떠나보내는 사신례,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제물을 먹는 음복례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제사 때 복을 기원하기 위해 쓴 축문을 태웁니다. 이를 분축이라고 하는데 축을 태워 양기는 올리고 재를 묻어 음기는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제사의 제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제사에 참여해보면 집집마다, 지역마다 제사의 형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상신을 불러 맞이하고 조상신에게 제물을 바친 뒤에 복을 기원하고 조상신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해야 조상신을 잘 부를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고 그래서 후손이 조상의 음덕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